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에서 스토리지 전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용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파치 아이스버그와 그다음에 AWS에서 새로 내놓은 아마존 S3 테이블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아마존 S3 테이블즈 소개하고 작동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애널리틱 에세이신 김성현님께서 여기에 대한 데모를 통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S3 다들 사용해 보셨겠죠?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아마존 S3가 사실 AWS에서 가장 처음 출시된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게 출시된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2006년도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를 구하거나 아니면 면적을 구하거나 할 때 쓰는 3.14가 되는데 저희 이 3월 14일 날 S3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이데이라고 해서 매년 시애틀에서 파이데이를 개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S3의 출시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S3가 출시가 됐었을 때는 기본적인 목적이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옛날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얘기를 하면 결국은 클라우드 위에다가 데이터 올려놓고 이 올려진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이 다운받게 한다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간 데이터들이 이미지 파일들, 아니면 동영상 파일들, 아니면 뭐 다큐멘터나 PPT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AWS는 정말 S3는 무한대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대규모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의 아카이빙 데이터들도 이제 S3에 저장하기 시작하고 또 아니면 뭐 CCTV 데이터 아니면은 뭐 분석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의료 데이터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약 430 트릴리언, 430조 개 이상의 오브젝트들이 이제 S3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대규모로 데이터를 넣는, 처음에는 인터넷 전송용,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로 하다가 최근에는 머신러닝 또는 뭐 빅데이터, 뭐 젠AI 뭐 이런 식에 대한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분석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일 데이터가 컬럼과 그다음 로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분석이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표 형식 또는 태뷸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태뷸러 형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CSV가 되겠죠. 엑셀 CSV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넣고 콤마를 찍어서 구분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으로 컬럼과 좌우를 맞춰주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건 파케이 파일일 거예요. 특히나 분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파케이 파일에 데이터를 넣고 이것들은 이제 저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압축도 편하게 되고 또 파케이가 컬럼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컬럼 행이 아니죠. 열 쪽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 끌고 오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S3에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파케이 파일이 되겠고 이것들이 최근에는 엑사바이트 이상에 저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케이 파일들이 이제 S3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파케이 파일들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DB 파일처럼 데이터 파일처럼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파일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이 파일들을 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뭐 쿼리만 쓰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것들을 논리적인 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오게 되는 아이스버그가 됩니다.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이 이제 사실 최근에는 거의 공식 표준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스버그를 통해서 파케이 파일들의 논리적인 표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select asterisk from table A 이런 식으로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돼요.
이렇게 C컬럼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게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되겠죠. 다양한 분석 엔진들, 뭐 아테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파크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BI 솔루션인 뭐 퀵사이트 이런 것들도 연동해서, 아니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도 다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아이스버그가 표 형식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이스버그가 처음 나오게 된 건 2017년도에 그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있던 라이언 블루, 그다음에 데니얼 윅 이 두 분께서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동영상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컬럼명을 바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엔 네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임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커스터머 네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셀러 네임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틀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컬럼명을 바꿔보고 좀 확장시켜보고 싶다라고 해서 빅데이터 팀에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 왜 안 되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스키마를 변경하려면 데이터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스키마 변경하고 다 올려야 돼. 근데 데이터가 현재 수페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내리고 올리냐? 불가능하다라고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두 분께서 라이언 블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아파치 이제 재단에 오픈 소스로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컬럼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스키마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키마 레볼루션을 익숙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 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다가 하이브에 가지고 있는 좀 취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트랜잭션 처리라든가 아니면 기존으로 넘어간 스냅샷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이 아이스버그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는 최근에 이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표준 테이블 프레임이 되었고, 테이블 포맷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스키마 레볼루션, 그 다음에 스냅샷이 사실 타임 트래블을 가능하게 해서 과거 시점으로 복구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도 이제 맞춰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고급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다양한 쿼리 엔진들, 또 동시에 이제 그 S3에 저장되어 있는 파케이 파일들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이 쓸 수 있고, 또는 그 그 고성능의 그 트랜잭션을 요하는 이런 것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S3가 가지고 있는 뭐 규모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DFS가 이제 S3로 변경되는 과정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문제라기보단 어떤 챌린지를 받게 되셨어요. 첫 번째가 성능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가 보안, 세 번째가 이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능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처음 뭐 100기가 아니면은 뭐 몇백 기가 단위 또는 테라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데이터를 접근하고 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데이터가 커지게 될수록 성능은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 상태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하는 게 다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S3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안 부분인데, 어떤 사용자마다의 권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누구는 접속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DB처럼 뭐 데이터베이스별로 또는 각 테이블별로 뭐 아니면 컬럼별로 이런 권한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S3는 그거를 버킷 팔러시를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늘어나는 데이터를 이제 컴팩션이라든가 아니면 스냅샷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 누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아마존 S3 테이블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3 테이블즈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서울 리전도 이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S3 그 매니지먼트 콘솔,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접속하시면 그때 S3 서비스에서 왼쪽에 그 S3 테이블즈라고 S3 테이블 버킷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S3 테이블즈 버킷을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즈 자체에서 이제 처음에 테이블즈 버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자체가 최상위 리소스가 돼요. AWS에서 최상위 리소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ARN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AWS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ARN을 기반으로 해서 뭐 버킷 팔러시를 만들고 IAM 팔러시도 같이 적용시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3 테이블즈 리전 아마존 AWS.com 이런 식의 엔드포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PI를 통신을 통해서 이 엔드포인트로 찌르면 이제 안에서 변경 작업들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포인트까지 만들어졌으면 이 다음에는 이제 그 API를 해야죠. AWS는 항상 API 기반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S3 테이블즈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그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테이블 자체 운영하기 위한 거, DML을 위한 그 작업들을 위한 API들이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운영하시는 것들은 그 크리에이트 또 리스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업데이트 테이블 이런 식으로 CRUD를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이블 자체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테이블 관리 매니지먼트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샷이라든가 아니면 컴팩션 이런 것들을 스냅샷을 뭐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또는 몇 개의 스냅샷을 갖고 있을까, 또는 컴팩션은 뭐 몇 메가까지 만들까, 이런 식에 대한 그 설정을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설정을 해놓으면 이걸 기반으로 작업을 돌리면 되고, 그거는 백그라운드로 AWS 내부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솔을 접속해서 테이블까지 딱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실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안에 어떤 파케이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에이블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콘솔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럼 안 보여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용자는 그냥 SQL 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조회하고 갱신하고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시라는 거고, 나머지 그 안에 데이터 파일들에 대한 뭐 수정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AWS에 다 하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사실 이 파케이 파일들을 고객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죠. 더 많은 이제 고급 관리를 한다고 하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사실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쿼리를 통해서. 하지만 콘솔 자체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데이터 자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파케이 여러 개인데 이 정이 하나 잘못 빠지면 전체 테이블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나 아니면 삭제, 이 데이터 테이블 자체를 건드리는 거를 저희가 좀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변경 작업들에 대해서는 다 로깅이 되어 있고 이 로깅을 추적하면서 이제 감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본격적인 그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최적화된 성능, 보안 제어, 비용 최적화 요 세 가지가 되는데, 성능부터 보면 10, 3 딱 양쪽에 크게 써 있죠.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가 10배, 그다음에 쿼리 성능은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워크로드마다 사실 더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쿼리가 많을수록 좀 이 성능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쿼리가 또 데이터셋이 뭐 작을 때는 사실 이만큼의 성능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0배의 트랜잭션 처리, 초당 트랜잭션이 빨라졌다. S3를 그냥 넣었을 때에 비해서, 그리고 3배의 그 쿼리 성능이 빨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3의 파켓 파일들은 보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쿼리 엔진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이블에다가 이제 그 쿼리를 날립니다. 그리고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시키겠죠. 이것들은 아이스버그에 호환하는 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쿼리 엔진이든 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아니 SDK든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S3에서는 자체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최적화 처리를 해요. 이때 자체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S3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키와 프리픽스를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요 이름들이 잘 만들어져야만 잘 분리가 돼서 성능치를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밍, 키 네이밍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파티셔닝을 해야 되는 거고 파티셔닝을 통한 성능 개선을 위한 게 이 최적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파티셔닝이 제약사항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그 버킷을 들어가게 되면 버킷이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 오브젝트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버킷에 대한 그 파일 이름들은 우리가 생성하는 걸 그대로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그 프리픽스별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파티션이 되는데 요 안에별로 리밋이 있습니다. 그게 리드인 경우에는 5,500 그리고 라이트인 경우 풋인 경우에는 3,500개 리밋이 있어요. 초당. 그래서 초당 3,500개를 파일을 딱 올리면 나중에 이 이상 되면 500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또는 컴플레인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500에러가 왜 발생하냐 이건데 대부분 S3에서는 이 갑자기 성능 부하가 났었을 때 3,000개, 3,500개 이상의 풋을 했었을 때 또는 5,500개 이상의 get을 했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 버킷에서는 이 리밋을 올렸습니다. 10배로. 그래서 이 5,500개 안에 트랜잭션으로 하면 뭐 일반적인 S3에 올린 데이터 그 아이스버그 파일, 파켓 파일 조회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규모로 트랜잭션을 요청한다. 그리고 5,500개 이상, 뭐 3만 개, 5만 개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 S3 테이블즈의 성능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팩션 부분인데 컴팩션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그 데이터 파일들 이제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파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생성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처음엔 별로 없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작은 파일들이 모아지게 될 겁니다. 뭐 10메가씩 아니면 5메가씩 작은 파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컴팩션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런 작은 파일들이 큰 파일로 뭉쳐지게 됩니다. 큰 파일로 뭉쳐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어떤 그 리퀘스트를 날렸었을 때 또는 특정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할 때 하나의 파일에서만 불러올 수 있는 거니까 S에 대한 리퀘스트 요청도 적어지게 될 거고 또 하나의 파일을 건드리니까 커넥션, TCP 커넥션, 핸드쉐이크를 여러 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안에서만 들어와서 레이턴시도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스루프 속도도 올라가게 되고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했었을 때 3배 이상의 성능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작은 파일들은 큰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파일,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멀티 조인을 하고 하는 좀 컴플렉스한 쿼리문에서는 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안 부분이 되겠는데 이 보안 부분에서는 S3를 기존에는 S3 안에 있는 프리픽스 기반 또는 오브젝트 기반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마다 그 프리픽스마다 데이터에 대한 유저를 누가 그 허용을 하고 말지 리드 얼라우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복잡했었어요. 하지만 DB처럼 쓰고 싶다라는 게 아이스버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DB처럼 쓰기 위해서 이제 각 테이블 자체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파켓들이 아무리 변경을 되고 컴팩션으로 뭐 커졌다 줄어들었다 막 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그 권한 설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테이블을 기반으로 권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보안이 이제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쿼리를 이제 그 권한 설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테이블 버킷병 또는 테이블 이제 왼쪽은 버킷에 대한 권한 설정,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 테이블 자체에 대한 권한 설정. 어느 누구에게 그 읽기 쓰기를 그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정책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뭐 MySQL이나 아니면 다른 DB를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크로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어서 워크로드별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테이블을 뭉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이 네임스페이스 자체에 대한 권한 설정도 하고 있다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 컨디션 절을 통해서 그 방법을 구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최적화 부분이 되겠는데, 비용 최적화는 인서트 할 때마다 스냅샷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 데이터 파일들이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스냅샷도 몇 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대규모 데이터고 트랜지션이 계속 생기다 보면 쭉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쌓이는 데이터들은 결국 S3에 올라가 있는 그 저장 비용들이 같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주기적으로 클렌징 해주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매뉴얼로 해줘야 되는데, S3에서는 테이블즈에서는 그 부분들을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주기적인 작업이 돌 수 있고, 여기서 스냅샷 기간이 만료된 건 자동으로 삭제하고, 또 오펀드되는 고화가 된 데이터 파일들은 자동으로 이제 가비지 컬렉션하고 이런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명령어의 예제인데요. 위에 있는 명령어가 스냅샷에 대한 것들을 몇 시간 동안 유지할지, 그리고 몇 개의 파일을 유지할지에 대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럼 정말로 이 스냅샷 클로닝 작업들이, 클렌징 작업들이 잘 성공을 했는지 실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비용 최적화, 이런 세 가지를 맞추는 그런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그 S3 테이블즈를 저희가 내놓았다는 기술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김성현 SA님이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분석 스페셜리스트 SA 김성현입니다. 앞서 저희는 S3 테이블에 대한 소개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이 S3 테이블을 분석 도구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 테이블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고객분들은 데이터 처리나 인프라 관리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분석 도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고 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3 테이블의 장점은 사용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테이블 버킷을 만들고 아마존 EMR에서 데이터를 등록한 뒤에 레드시프트나 아테나 등을 통해 쿼리를 실행해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동 없이 즉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AWS 글루 카탈로그가 있고 카탈로그 기반으로 쉽게 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백문불여일견이죠. 이제부터 실제로 S3 테이블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 실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테이블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인 이 버킷을 저희는 생성할 겁니다. 테이블 버킷은 S3 콘솔에서 접근해서 이제 버킷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보시면 테이블 버킷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크레이트 버킷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성할 버킷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AWS 분석 서비스와 통합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 도구들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분석 도구에서 S3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테이블 버킷명을 입력하게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AWS 분석 서비스와 통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설정만으로 앞으로 모든 분석 도구에서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S3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버킷을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버킷 내에 생성된 그 버킷에서 데이터를 담은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아마존 EMR에서 스파크 쿼리를 통해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는 SQL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는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SQL 문으로 작성을 했고요. 추가적인 별도의 설정 없이 저희가 버킷을 만들 때 AWS 서비스와 통합에 대한 활성화를 설정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차례인데요. 아마존 아테나나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분석 도구에서 데이터에 대한 복제나 이동 없이 즉시 쿼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예제는 이제 아마존 아테나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3 테이블의 버킷 생성 시 저희는 이미 분석 서비스와 통합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아테나에서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셀렉트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SQL 문으로 이제 쿼리를 이렇게 생성하게 되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테나에서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화면 보시면 이제 S3 테이블스에 대한 이제 카탈로그 명을 저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쿼리를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쿼리를 저는 뿅 하고 돌렸고요.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결과 테이블은 이렇게 잘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테나에서 추가 설정 없이 그냥 카탈로그를 S3 테이블스에 대한 설정만으로 이렇게 쉽게 쿼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테나뿐만 아니라 저희는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S3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 분석할 수 있으므로 레드시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복제나 이동 없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아테나 동일하게 S3 테이블에 대한 카탈로그 명을 그대로 SQL 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에서도 아테나에서 수행했던 쿼리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만들고 있고요. 레드시프트에서도 저 데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설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실 때도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쿼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쿼리가 만들어졌고 이 쿼리도 이제 뿅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가 수행이 되고요. 수행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데이터를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분석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안이겠죠.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S3 테이블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3 테이블은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화면도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관리자가 이제 세밀한 이제 권한을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감한 컬럼에 대해서 특정 사용자만 보이게 하도록 혹은 보이지 않도록 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특정 사용자를 지정해서 컬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예제인데요. S3 테이블스에 대한 이제 그랜트 퍼미션을 주게 되고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저는 특정 사용자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설정을 했고요.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특정 테이블을 특정해야겠죠.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실제 사용하는 테이블을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지정한 다음에는 이제 그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화면에서는 사용자와 저희가 테이블을 설정했다면 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에 대한 설정하는 예제인데요. 저는 셀렉트 권한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권한을 부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특정 컬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SSNet 프로필이라는 컬럼을 지정을 해줬고요. 이 컬럼을 밑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제외한다고 저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 이 사용자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할 때 이 SSNet 프로필이라는 컬럼을 볼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레드시프트 쿼리 에디터로 돌아와서 특정 컬럼인 SSNet 프로필 컬럼이 과연 조회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보실 것은 이제 이때 SSNet 프로필 컬럼이 조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예제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시컬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쿼리 에디터에서 이제 셀렉트 쿼리를 만들었고, 네, 화면에 넘어가서 문제의 SSNet 프로필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쿼리를 뿅 하고 돌렸을 때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뭐 권한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가 뜨거나 이 사용자는 이 컬럼이 조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결과가 나왔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세스 디나이 메시지가 뜨면서 이 사용자는 이 컬럼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쿼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저 SSNet 프로필이라는 컬럼을 저희는 제외를 해줘야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쿼리가 수행되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쿼리를 다시 뿅 하고 돌리면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밑에 쿼리가 수행되고 있고,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S3 테이블을 AWS 분석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분석 워크로 중에 AWS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도 저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픈소스 스파크나 플링커와 같은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에서도 S3 테이블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AWS에서는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에서 API 호출을 통해서 S3 테이블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데모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화면에 보신 QR코드를 통해서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봐주시면 되고요. 다 봐주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3 테이블은 실시간 분석 워크로드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 데이터 파이어홀스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S3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BI 툴인 이제 퀵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또 완전 자동화까지 분석 파이프라인을 AWS 서비스만으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S3 테이블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S3 테이블은 빠른 쿼리, 쉬운 보안, 자동화된 이제 데이터 관리까지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복잡한 운영을 줄이고 분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이스버그 운영의 복잡함을 줄이면서도 보안과 성능 그리고 비용 최저가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렇게 해서 S3 테이블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으로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서비스인 S3 테이블스에 대한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